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방송공자입니다. 제가 화요일, 수요일 쉬었죠. 이제 월요일, 목요일에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월요일에는 한 주를 좀 정리하는 매크로 방송을 하려고 하고, 목요일에는 뭐 산업이나 기업을 좀 보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기업을 보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첫 기업은 오스테오닉이에요. 최근에 미팅을 해봤는데, 느낌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릴 건 여기 영상이 이제 추천 종목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걸 뭐 사라 마라 이렇게 판단은 뭐 직접 내려주셔야 되는 거고, 뭐 사라 마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뭐 생각하는 생각이나 아니면 회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 것들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면 오스테오닉이 일단 투자 포인트를 먼저 보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인지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진 모양 스포츠 메디슨의 이제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비브라운도 글로벌 업체인데 비브라운향 CMF라고 하는 제품이 중국 수출이 기대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영업 레버리지가 나오는 구간이다. 요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씩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먼저 보면 오스테오닉이 뭘 하는 회사냐? 정형외과 임플란트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이빨 생각하잖아요. 이빨이 썩어서 이빨이 이제 뽑았을 때 요걸 대신해서 끼워넣는 게 임플란트죠. 마찬가지로 이 인체에서도 보면 우리가 몸에서 많은 손상이 있었을 때 그거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엮거나 이런 형태의 제품들을 구성하게 되는데, 오스테오닉은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개골부터 해서 발끝까지 모든 그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하는 라인업을 갖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름 기술력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CMF라고 하는 제품들은 여기 두개골 쪽이고, 덴탈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정형외과 제품, 트라우마라고 하는 정형외과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건 이제 피부인데 여기 보면 주름을 당긴 거예요. 주름을 이렇게 당겨 놓은 거, 이런 제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메디슨이라고 해서 이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골 관련된 거라고 한다 그러면, 스포츠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왜 스포츠 메디슨이냐, 이렇게 우리가 막 움직이다 보면 관절이 많이 상하잖아요. 이 관절들을 보존해주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라인업들을 갖추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시장을 보시면 정형외과 임플란트의 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좀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관절이 아프잖아요. 관절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회사 기준인데, 수출 제품이 수익성이 훨씬 좋습니다. 국내는 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수가가 있어서 이게 상한이 있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도 두세 배 정도 단가가 비싸요. 자,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되겠죠? 수출이 늘어나면 수익성이 더 좋아지겠구나, 믹스가 좋아지면서 마진이 좋아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CMF 제품, 아까 두개골 관련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죠. 두개골 제품 관련 제품들이 어떤 식으로 생겼냐, 여기 만약에 두개골이 깨졌다 그러면 여기를 수복하는 그런 제품들, 여기 보이시죠? 이런 제품들을 한다거나, 요거는 이제 메탈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생분해성 제품도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 둘 다 라인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두개골 관련해서 이렇게 뭐 안화, 그러니까 눈 주변에 뼈가 함몰됐을 때 그런 것들을 치료한다거나 이렇게 수복하는 재료로서 쓰이는 제품들을 말합니다. 그걸 오스테오닉이 생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이 CMF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브라운이라는 업체랑 계약을 했어요. 이 비브라운은 비상장 업체고 매출액이 한 12조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회사와 2019년에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상호 독점 계약.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제품, 이 CMF 제품에 대해서는 비브라운도 너 제품만 쓸 거야, 다른 제품 안 쓸게 라고 하는 거고, 모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도 이 비브라운에 납품하는 CMF 제품 같은 경우는 절대 다른 업체한테는 공급 안 할게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떤 신뢰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력도 인정하고, 이런 게 바탕이 됐기 때문에 상호 독점 계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오스테오닉은 OEM 납품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슈가 뭐냐면 2019년부터 계약을 했었는데, 문제는 2019년 이후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그러니까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도 못했고, 사람들이 정형외과 제품이니까 많아가서 많이 활동을 해야지 아프고 쓰임이 생길 텐데 다치지도 않으니까 크게 문제가 이렇게
수요가 크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안 늘어났었는데, 그럼 비브라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언제 늘어날 거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중국에 진출할 때 굉장히 매출이 늘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 CMF 같은 경우에는 비브라운이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데 중국 업체들이 워낙 가격을 좀 싸게 만들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이걸 혼자 하면 안 되겠어. 그럼 누구를 찾아보지? 라고 했을 때 오스테오닉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오스테오닉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고, 중국은 이제 CFDA라고 하는데 이 CFDA 승인이 올해 10월에서 11월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허가가 된다 그러면 바로 판매가 시작될 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판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스포츠 메디슨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포츠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관절에서 이제 인대 손상이 있었을 때 이 뼈와 인대를 이어주는 그런 부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들도 이제 이 제품들은 대부분 생분학성, 그러니까 그 생분해성 제품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분해성 제품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철심을 박았다고 옛날에 했었잖아요. 이게 정형외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이 철심을 박은 다음에 나중에 치료가 완치가 됐으면 이걸 뽑는 수술이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요 생분해성 제품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수술 이후에 문체도 자연스럽게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 제2차 수술에 대한 이슈가 없다. 요게 이제 장점이죠. 이 스포츠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아까 CMF는 비브라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메디슨은 진모와 계약을 했는데, 진모와 2020년에 상호 독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모가 스포츠 메디슨 라인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좀 기술력이 부족하고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요것도 이제 업체를 찾다 보니까 오스테오닉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럼 이 진모는 어떤 회사냐면, 정형외과 의료기기가 있으면 이 정형외과 의료기기 시장에서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시가총액은 222억 달러 정도 돼요. 222억 달러면 한 3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23년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74억 달러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 1위는 존슨앤존슨이 25.6%, 그다음에 2위 진모 바이오메트가 16.6%, 그다음에 3위가 스트라이커로 15.8%, 그다음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죠. 메드트로닉 8.6%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호 독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2020년 계약에서 똑같이 비브라운과 더불어서 이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고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진모 협업이 진짜인가? 진모가 진짜 필요해? 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의문을 가져봤었는데, 진모가 스포츠 메디슨의 진심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아까 2위 업체와의 격차가 거의 없었잖아요. 다시 보시면 2위 업체와의 격차가 지금 16.6%, 15.8%니까 1%도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이 오스테오닉이 진모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제품, 이 스포츠 메디슨에서 점유율을 높인다 그러면 당연히 이 격차를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포츠 메디슨에 들어가려고 하는 전략은 굉장히 명확하고, 이 전략으로서 뭘 하고 있냐면, 진모가 이제 엠바디라는 업체를 인수했어요. 이게 스포츠 메디슨 스타트업인데 이 회사를 3,700억 원에 인수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아킬레스건 스포츠 메디슨을 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관절, 대부분의 관절 다 한다 그러면 이 업체는 아킬레스건과 관련된 제품만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콜라겐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쨌건 이 회사가 이제 3,700억에 인수했다는 거죠.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오스테오닉은 참고로 시가총액이 한 지금 800억대밖에 안 됩니다. 800억, 900억.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진모가 글로벌 부사장이 계속 방한을 해요. 작년 12월에도 보면 크리스토퍼 고슨 부사장이 방한을 했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2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오스테오닉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스포츠 메디슨의 시장을 보면 전 세계 시장이 한 7조 원 정도 됩니다. 7조 원. 근데 지금 나가고 있는 시장은 유럽, 인도, 호주, 일본에 진출해 있어요. 여기는 시장이 물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메인 시장은 아닌 거고, 23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출도 25억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는 당연히 상정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미국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이 이 7조 원, 전 세계 7조 원 시장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3조 5천억 정도 되고 있고. 근데 이 미국은 이 국가들 대비해서 늦었는데 왜 그랬냐?
기존 제품이 이제 특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오플로도 봤지만 이 특허가 문제가 생기면 의료기기 쪽에서는 판매가 안 되면서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머 쪽에서 미리 이건 특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 좀 개발해서 해달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신제품을 개발해서 이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 신제품을 개발했으면 뭐가 필요하죠? 승인이 필요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FDA 허가 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허가 신청을 들어가서 원래 이제 제품 라인업이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제품들은 허가가 됐는데 몇 가지는 자료 보완을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96% 정도는 됐고 나머지 4% 정도가 지금 추가적인 자료 보완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된다 그러면 회사 쪽에서는 이제 3분기 정도에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은 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4%의 제품들도 승인이 안 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3분기 중에 승인이 난다 그러면 관련된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특허 이슈 같은 경우도 미리 피해서 신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만약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요 특허에 대한 문제도 크게 없다. 그리고 이 회사는 OEM 없다 보니까 특허 분쟁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자유로웠다는 게 이제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제품은 트라우마라는 제품이에요. 트라우마 제품은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뼈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됐을 때 이걸 접합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시장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당연히 다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전 세계 시장이 50조 원 정도 되고 있고 미국 시장만 해도 6조 원인데 문제는 이 시장이 보면 이런 제품들 보면 큼직큼직하잖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되고 이 기술 경쟁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에서는 그렇게 쉬운 제품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품도 최근에 기사가 뭐가 있었냐면 얼마 안 됐어요. 2주도 안 됐는데 어쨌든 이 트라우마 제품군에 대해서 미국 FDA 승인이 나왔다. 근데 927종 꽤 많죠. 927종에 대해서 승인이 나왔다라고 하고 회사 측에서는 이제 글로벌 기업과 계약을 이것도 체결한 다음에 출시할 거다, 판매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시장이 크기 때문에 얼마나 갈지는 이제 결국은 이 글로벌 기업의 영업력에 따라서 달리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투자 포인트 아까 영업 레버리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오스테오닉이 가동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미리 지금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투자한 것 대비해서 이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아까 CMF 제품 같은 경우에 플레이트 제품은 47.9%, 그다음에 이 스크루, 나사 같은 제품은 17.9%밖에 안 되죠. 그리고 트라우마 제품은 61%, 그다음에 트라우마에서 스크루 제품은 47.5%,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CMF에서 생체 분할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9.9%, 10.9%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비브라운이랑 아까 진머 쪽에 납품하기 시작하면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가동률이 낮다는 건 뭘 의미하냐? 고정비가 높다는 걸 의미해요. 고정비가 높으면 당연히 매출액이 증가할 때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수출이 되면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당연히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동률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출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가 훨씬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믹스가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결합된다고 했을 때 오스테오닉의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내년부터 보일 거라는 거죠. 실제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했냐를 한번 보시면 이게 매출액인데 노란색이 매출액인데 2014년부터 이렇게 쭉 보세요. 한 번도 역성장 없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회사가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2017년에서 2018년에 갔을 때 이때 대규모 투자가 있었어요. 대규모 투자 때문에 한 번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는데 영업이익률이 그 이후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회복되고 있죠. 특히나 21년, 22년, 23년 코로나 이후를 보면 3.7%, 12.7%, 17.4%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당연히 영업 레버리지가 매출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세게 나오는가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거기에 보세요. 예전에 영업이익률이 26%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면 고정비를 커버한다고 하면 이 26% 마진은 당연히 달성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글로벌 수출 물량 같은 경우는 제품 믹스가 좋다고 했으니까 이게 거의 한 30%에서 40% 가까이 육박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럼 이 회사는 이제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런 실적들을 믿을 수 있어? 혹시 거짓말하는 건 아니야?
글로벌 업체랑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업체들이 많았어. 일단은 이 대표이사님을 보면 삼성증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증권사 출신의 대표님이라고 약간 색안경이 당연히 끼게 마련인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보니까 회사는 대표적으로 현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재무제표에서도 가장 이제 거짓말 하지 않는 게 현금인데, 보면 이 녹색이 영업 현금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건데, 영업 현금 흐름이 2020년부터 해서 계속 플러스입니다. 올라오고 있죠, 오히려. 요게 이제 내년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빠지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이게 투자금 때문인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감가상각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 자체는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영업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좋다라는 게 보이는 거고, 순현금도 보세요. 2022년, 23년 이제 쌓이고 있다는 거죠. 투자 사이클은 끝나고 이러면서 이제 현금이 실제로 생겼다. 이거는 순현금이니까, 차입금 빼고 본 순현금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매출도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했는데, 매출을 부풀렸다 그러면 사실 현금이 저렇게 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이렇게 꾸준하게 늘었다는 것 자체는 좀 믿을만 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 회사 좀 재밌는 건데, 수출이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한 파란색, 하늘색, 아니 연한 파란색, 여기에 국내 매출이거든요. 근데 국내 매출이 보세요, 이렇게 진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억도 안 되던, 18년에 50억도 안 되던 매출이 지금 보면 160억, 1, 2, 3, 4, 5년 만에 지금 3배 이상, 4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4배. 국내 매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게 국내에서도 지금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쌓였다고 할까요? 그래서 영업맨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수출도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는 구간으로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접어들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적이 어디까지 좋아질 거냐? 간단하게 봤을 때 이제 타겟을 어디까지 볼 거냐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작년에 매출액은 278억 원, 영업이익 48억 원.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2020년부터 꾸준하게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은 13%, 23%, 27%, 40%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성장의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고, 이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인 거죠. 내년 매출액의 추정치는 지금 한 400억, 올해죠. 올해 매출액 추정치는 한 300억 중반에서 한 400억 가까이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6, 70억 정도 예상돼요. 요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은데, 이게 미국이 좀 지연돼서 그렇거든요. 미국이 좀 지연돼서 요거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는 한 400억.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가 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비브란 진머 같은 걸 크게 안 봤을 때 한 350억 정도가 생각이 되거든요. 국내도 성장이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수출 물량 자체가 좀 증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진머가 얼마만큼 성장할 거냐 봤을 때 스포츠 메디슨 매출을 한 300억까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이걸 가정했냐면, 이거 미국향인데, 미국향으로 봤을 때 미국 아까 시장이 3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머의 전체 전 세계 이제 시장 점유율이 한 16%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10%만 한다 그러면 한 3,500억 정도 되잖아요. 그쵸? 이 중에서 이제 3분의 1을 한다 그러면 이 회사가 대략 한 1,000억 정도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억 이상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종 판매 단가고, 여기에 오스테오닉의 3분의 1을 납품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스테오닉의 매출이 3,000억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무리한 가정이다. 근데 점유율 자체를 좀 더 낮춰보자. 진모의 매출액을 뭐 한 2천억 정도, 1,500억에서 2천억 정도 본다 그러면 오스테오닉의 매출은 뭐 한 300억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500억. 네, 잘 봤어요. 만약에 이걸 1,500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5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도 진모양 매출이 한 4, 5년 안에 300억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300억 정도는 가능하겠다. 그리고 비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으로 매출이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50억 정도를 잡았어요. 뭐 비브라운 쪽에서도 뭐 이 정도 포캐스팅을 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두 개 합하면 350억이잖아요. 아까 근데 여기서 이제 350억 정도는 올해 매출이 나올 것 같다고 했었는데, 이게 더해지는 거잖아요. 추가로 더해진다 그러면 350억. 그래서 350억이니까 700억은 보이네. 미니멈으로. 그렇죠? 미니멈으로 몇 년 내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속도를 봐야 되겠죠. 들어가고 나서 얼마나 빨리 점유율을 높이는지 속도는 봐야 되겠지만 미니멈 700억까지는 도달을 가능하겠네. 근데 국내 성장도 있었고, 약간 트라우마 제품 판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제품군도 있거든요.
그런 제품군들의 성장을 본다 그러면 이것보다 성장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포츠 메디슨만 하더라도 집 모양으로 1000억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700억이 아니고 1500억, 2000억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미니멈 700억을 번다고 했을 때 영업이익률 30%면 영업이익 한 210억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뭐 100억 이렇게 찍히기 시작하면 글로벌리 뭐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이 갑자기 이런 회사에 꽂히기 시작해요. 아니면 정말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때 제가 볼 때는 진모가 이걸 인수하려고 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왜냐, 진모형으로 납품을 하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오스테오닉의 밸류가 굉장히 클 수 있겠죠. 아까 벌써 했듯이 엠바디 같은 경우에 3,700억에 피인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700억의 영업이익률이 30% 나온다 그러면 뭐 3, 4천억 정도에 매각되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960억, 아까 800이라고 했는데 잘못 알았어요. 960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다. 근데 이 회사 잠재 물량도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전환사채가 다 전환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물량도 없다. 그리고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플러스 한 알파로 이제 자회사, 아니, 이 회사가 이제 대표이사가 전환사채의 콜을 갖고 있거든요. 콜옵션. 근데 이 콜옵션을, 전환사채를 소각할 가능성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가에는 더 오히려 플러스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 성장은 굉장히 명확해 보인다. 그럼 주가의 트릭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집 모양 정말로 FDA 승인이 날 거냐? 미국의 승인이 날 거냐? FDA. 그 다음에 비브라운이 중국향 정말로 CFDA 승인이 날 거냐? 이 두 가지가 이제 3분기, 4분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로 나온다 그러면 미래 가치를 땡겨서 주가는 미리 반영할 수도 있겠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오늘 제 기업에 대한 얘기가 좀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스모캡 애널리스트를 했다 보니까 저는 기업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앞으로도 뭐 산업이나 기업 얘기를 좀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분명 내일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